자, 가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칙에 보시면 업무 위탁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아까 협회에 수탁 업무가 두 개 있었죠. 뭐? 교육하고 시험하고 두 개. 지금 그거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하고 시험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일단 교육 업무는 밑에 보니까 대학, 그다음에 공기업, 준정부 기관, 그리고 협회 이렇게 세 개죠.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시험에 관한 업무 위탁, 즉 수탁 기관은 대학이 빠집니다. 그죠? 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업무는 오른쪽에 그 위탁 기관, 수탁 기관은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그 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강사하고 그죠? 강의실이잖아요. 그냥 별건 뭐 아닌데 일단은 강사를 할 때 요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분야 최고 전문가는 박사죠. 박사는 기관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얼마 정도 하면 적응이 되겠습니까? 네, 6개월 정도는 수석 기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호사 전임 강사 있죠? 변호사 전임 강사는 몇 년? 2년.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3년. 이렇게요. 강의실은 몇 개? 1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그래서 숫자만 그냥 미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위탁은 항상 밑에 맨 오른쪽에 4번 관보고시라는 의무가 따라온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가 총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 3번, 5번 있죠. 1번, 3번, 5번 1번에 시험할 때 시, 3번에 등록 신청해 줄 거고 등,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줄 거고 분. 그러니까 시등분입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2번, 4번, 6번은 공통점이 다 재교부거든요. 등록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 이렇게. 그래서 자등분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필정까지 이게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입니다. 6개. 근데 공통적으로 다 뭐냐면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잘랐잖아요. 오른쪽은 공통점이 뭐라고? 재교부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교부가 나와야 되는데 교부가 나오면 틀립니다. 그거 말하면 돼요. 자, 시험 칠 때에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자격증 받을 때 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납부하는 거고 등록증 받을 때가 아닙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납부하는 경우고 그래서 시험에 뭐 자격증 교부라든지 등록증 교부가 가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교부의 짝이 교부인데 교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아시죠?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에 교부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6개가 다 기본이 납부의 근거가 조례거든요. 근데 지역 범위가 다릅니다. 시험과 자격은 어떻게? 시도조례고요. 시도조례고 그 다음에 등록과 분사무소에 가는 경우는 이거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딱 종류 보면 아시겠죠? 시등분, 자등분 해가지고 6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시도조례, 밑에는 시군구 조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우셨는데 시험 있잖아, 그죠? 시험은 원칙상의 시험 실시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죠, 그죠?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뭐랍니까? 시험 시행기관장 그럽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어디에다가? 협회하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업무
준정부 기관의 업무 위탁의 경우는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관보 고시라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시험 시행 주체가 3개예요. 시도지사 시행할 때, 국장이 시행할 때, 그다음에 위탁 받은 자가 시행하는 경우까지, 그죠? 시도지사 시행하면 시도조례,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의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위탁의 경우는요. 위탁 받은 자, 위탁한 자,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게 뭐냐면 포상금입니다. 자, 포상금 보십시오. 포상금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컷하세요. 등록관청은 끊었죠. 그때 신고 고발에 대해서 포상금은 지급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따져봐야 되죠. 그죠? 지급해야 되는 경우인지 지급할 수 있고 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사유가 양대무부 그러니까 1번이 무등록자입니다. 2번이 부정한 등록입니다. 3번이 양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상금에 관한 내용 지금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사유가 뭐라고? 양대 무부 그죠? 4가지입니다.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은 자 무등록자 부정한 등록까지 4개죠. 이 4가지에 대해서 양대 무부다 그러니까 신고 고발을 한다 그죠? 근데 이 양대 무부에 보통 아닌 거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지 같은 경우가 보상금 지급 사유가 아닌데 종류를 물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중이 뭐야?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런 거예요. 금지행 위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대 무부 4가지 사유로 신고를 한다. 누구한테? 등록관청에다가 고발을 한다. 수사기관에다가 이렇게요. 그러면 이 신고 고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누구한테 제출해야 될까요? 돈 줄 사람한테. 돈 줄 사람 누구죠? 등록관청입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보상금 신고 고발을 받은 신고고 그 다음에 고발 접수증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주냐? 아니죠.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첫 번째가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처분 내용을 조회해서 그 수사기관 이퀄 검사거든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거나 기소했거나 공소 제기 기소를 했거나 그 다음에 기소 유예 결정을 했다.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예요. 그죠? 기소 유예 결정을 했다. 이건 뭡니까? 유죄 혐의입니까? 유죄 판결입니까? 그죠?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면입니다.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제도 있잖아. 거제도에 폭행했던 자 있잖아요. 치사했던 있잖아요. 뚫 펴가지고 죽인 사람 있잖아. 6년 받았죠? 6년밖에 안 받았죠? 그러고 뭐더라? 6년 이유가 초범이고 반성을 한다나 어쨌거나. 그 반성을 할까요? 반성할 놈이 그랬을까? 싸였거든요, 그거. 세금도 아깝고 뭐 지기면 됩니다. 아니, 공자님도 안 되는 놈 안 된다 그랬어요. 교도라는 게 과연 고치실까? 간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금이 아까워도 완전히 격리를 시키든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묻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무슨 답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느끼는 게 정말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데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게 사이에서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파란 불이니까 신호를 가지고 바뀐 게 아니고 파란 불로 진행 방향으로 지금 계속 차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서 오고 있었죠. 딱 여기 오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시속 한 100, 한 50대 보이는데 딱 오더니 제가 순간적으로 살짝 지나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삐 끄가지고 이렇게 되면 역정이 되죠. 역정이 되게 이렇게 가더라고. 이 미친놈 아니고? 예? 아니 도대체 속도를 얼마나 밟았길래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이 6차선 정도 도로였거든요. 옆에는 작은 도로였어요. 이게 새길 2차선에서 그래 밟고 나가지고 저는 무슨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무슨 저는 미친놈이 다 했지. 그래갖고 입에서 욕도 안 나오더라. 미친놈 이거밖에 끼익 해가지고 이제 역정이잖아요, 그죠? 뒤에 차가 오고 있었을 건데 끼익 하나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냥 제가 운전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 잘못도 없어. 그냥 사고 나면 그냥 뭐 재수 없으면 가는 기고. 하여튼 별 미친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것도 보기요. 잘 봐야 돼. 옆에 정신 나간 게 있는지. 의외로 소시오패스라든가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 부적응이잖아요. 하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주변에 많대요. 그러니까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자, 어쨌든 유죄 혐의입니까? 판결입니까? 이 중요합니다.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격증을 대여해서 아셨죠? 자격증 대여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말이 없고, 그러니까 자격 대여로 신고해서 자격증을 대여한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보상금 줄까 안 줄까? 준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 본문에 뭐 기소를 했거나 기소유예 결정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없어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재판 갔다는 거죠.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자격증 대여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유죄 혐의만 있으면 돼요.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혐의 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건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유죄 혐의가 제 빼보는 유혐의잖아요. 반대로. 그 다음에 기소를 했죠. 가끔 보면 이게 나와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역시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소 안 했다는 뜻이니까. 기소유예 결정이다 할 때 또 나오는 게 기소 중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기소 중지 결정. 기소 중지도 이거는 피의자 행방 확보가 안 된 거야. 아셨죠? 신병이. 그래서 기소를 일단 중지시켜 놔는 거예요. 피의자를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수배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소 중지도 아니고. 그래서 요 세 가지 가끔 질문 나와요. 그럼 처분 내용을 조회해서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죠? 두 번째.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아셨죠? 인정되면 뭐 하나 지급 결정을 합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그러면 세 번째 몇 월? 1월 이내에 이제 지급하게 되죠.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처음에는 신고 고발이 돼서 지급할 수 있다지만,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게 뭐니까 보상 금액이 한 건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건당입니다. 50만 원입니까? 50만 원 이내입니까? 50만 원 정액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존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 2번에 보이시죠? 국고보존은 일부입니까?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일부. 100분의 50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 국고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보면 가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이렇게 나와요. 일부입니다. 100분의 50 최대 50%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요건 밑에 나오는 거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배후 지급하는 경우는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의 경우하고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경우 이렇게요.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은 어떻게? 균분입니다. n분의 1 균분 원칙. 그 다음에 약정 우선입니다. 우선.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은 최초 신고 고발자, 고발자에게 이렇게요.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라고 하는 건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몇 개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 들어왔는데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고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이라는 말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여러 개 들어온 거죠. 아셨죠? 차이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건이 들어온 거고 이거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신고 안에 신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고.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에 보시고 3번 보세요. 포상금 지급 요건. 1번에 보니까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 있죠.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검사가 뭐였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이꼴 옆에 뭐다? 유죄 혐의입니다. 유무죄 판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그 검사가 뭐 기소유예 처분해야 지급하므로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기소 중지라든지 아셨죠?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는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넘어갑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가 나오는데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있잖아요. 1번에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돈 줄 사람한테. 누구에게? 예,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신고 고발하는 거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는 거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쭉 가서 처분 내용 조회돼 있죠. 처분 내용 조회 그리고 지급 결정 그리고 1월 이내 지급까지 아셨죠? 순서가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포상금 지급 방법은 1번에 밑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하고요. 그때는 균분 원칙 합의 우선이죠. 예, 약정 우선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사건에 두 건 이상은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41페이지 241페이지 보니까 이거 이제 제가 제목을 다는데 이 제목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독관청이에요. 여기 지도 감독에 있어서 거기 감독관청이 자 몇 개 있는지 찾아보시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가로 열고 법인의 분사무소 관할청 포함되어 있죠. 은까지 자르시고 그게 뭐냐면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그리고 뭐까지 분사무소 관할청도 감독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셨죠 지금? 자 그러면 감독 대상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컷 잘라봐요. 잘랐죠? 잘랐고 이게 지도감독의 대상은 그죠? 감독 대상자입니다. 적지 말죠. 감독 대상자는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뒤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뒤에다가 행정명령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행정명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개공과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셨죠? 지도감독의 방법이 그죠?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지금 적었어요. 행정명령 있고 행정명령의 대상은 개공과 그죠?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은 해가지고요. 두 번째 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그랬는데 가로 열고 중개사무소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자 사무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야? 무등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의 대상에는 뭐도 들어간다? 무등록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옆에다가 적죠?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그러니까 위에 보신 게 업무 보고 등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는 게 행정명령이고 행정조사가 됩니다. 행정조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개공과 누구? 무등록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는 행정조사 대상이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감독의 방법 몇 개라고? 두 개. 두 개니까 꼭 공무원이 출입해야 돼, 가야 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 검사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지도감독의 방법 몇 개라고? 두 개입니다.
공무원이 사무소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자, 그리고 여기 지도감독의 대상에 무등록자까지 그랬는데 분사무소 관할청이 감독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분사무소 관할청 감독권은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관계를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보망에서는 오로지 누가 있죠? 국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자, 지정권자, 행정처분권자 누굽니까? 국장입니다. 그런데 개공에 대한 감독권은 국장도 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 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갑니다. 넘어가시면 지도감독의 사유가 나오는데 사유 거래 동향 파악에 줄을 딱 것이고 이번에 입법 위반 행위의 확인 커 자르시고 딱 잘랐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밑줄 뒤에 가서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딱 껐죠.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줄 긋고 밑에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그죠? 까지. 자, 그 다음에 감독사항의 명령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번이므라고 행정명령 2번은요 행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사무소에 출입하는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3번에 정표 제시가 있습니다. 정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 그랬죠?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슉슉 하셨죠? 두 개입니다. 공무원증하고 뭐까지? 조사, 검사, 증명서까지. 교부입니까? 제시입니까? 제시 보여줄 뿐입니다. 슉슉 하셨죠?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응시 제재 보입니까? 자, 제재가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OX. X입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아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이렇게 각각 나와야 돼요. 각각. 이해하겠죠? 둘 중에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 잘 보시고. 여기까지 아셨죠? 일단은 자, 감독관청이란 국장, 시도사, 등록관청 누구까지? 분사무소, 관할청까지. 그 다음에 감독 대상자는 무등록자까지. 시도감독의 방법은 두 개. 공무원이 꼭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의 사유에서 보시면 거래동향 파악, 입법 위반 행위 확인, 공인중개사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와 개공에 대해서만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사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제재는요.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개공은 업무 정지를,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그죠? 운명기억하십니까? 운명할 때 명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할 때 명자입니다. 운명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갑니다. 행정처분 딱 그려보면 되겠는데, 자, 행정처분은 분류부터 해보죠. 자,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한 이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의 전속 고유 권한입니다. 전속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근데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누구의 권한이다?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고, OX.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고, 까지는 OX. O예요. 할 수 있잖아, 감독은. 다만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건 X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개공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 위반 사유를 그죠?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행정처분은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예,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입니다.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전속 고유권한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처분은 종류가 크게 그죠? 둘로 나눠지는데 취소 처분하고 취소 처분과 뭐로 나뉜다? 정지 처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취소 처분은 다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일단 등록 취소하고 그리고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 취소까지 해서 세 개. 정지는 다시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로 나뉘어집니다. 분류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세분화시키면 다섯 개인데 이 둘을 묶어서 뭐란다?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 그러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처분에 대한 우리는 사후 구제는 없는데 사전 구제 절차, 사전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기 전에 뭘 거치느냐? 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확인하시겠습니다. 청문의 대상은 행정처분입니까? 취소처분입니까? 취소처분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뭘 한다고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의 대상은 취소처분이다 라고 어디에? 공인중개사법에 청문의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근데 청문회, 그죠? 청문회 세부적인 절차 있잖아요. 그죠? 절차는 어디에서?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행정절차법, 절차 이렇게 딱 분류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청문을 거치지 않은 취소처분은 무효입니다. 절차상 중요 부분 하자고. 그래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취소처분은 무효인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죠. 죽었는데. 그래서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는 다시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로 분류됩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필요적 혹은 기속적이라고 얘기하고 종결 의미가 뭐로 끝나죠? 해야 한다로 끝납니다. 상대적, 이건 임의적 혹은 재량적 취소 사유가 되고요. 뭐로 끝난다?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위반이라고만 넣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이건 반드시 등록을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적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반대죠. 상대적, 그죠? 지정 취소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고, 지정 취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죠? 그 지문들이. 그다음에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둘 다 상대적 처분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됐죠? 그리고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또 특징 공통점 중에 뭐냐면 정지를 받더라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그 누가 누구에게 가는 제재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개공을 대상으로 자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예,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고 누구의 고유권한일까요?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청문을 실시하겠죠. 두 번째
취소를 합니다. 등록에 취소를 할 거고, 이게 등록 취소다 그럴 때 좀 참고하시게 상대적 취소는 있잖아요. 첫 번째 상치는 뭐가 됩니까? 업무 정지 6개월입니다. 상대적 취소 두 번째는요, 절치입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되면 우리 또 줄여가지고 상취가 되면 아셨죠? 그때는 업무 정지 대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개공은 지정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공은 등록 관청에 대해서 며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만다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등록 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즉 행정 처분 사유를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그 사실을 뭐한다? 통보하여야 한답니다. 통보해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개공이 지금 묶어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 말고 하나 더 있죠?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등록 취소였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로 합니다. 업무 정지. 자, 역시 누구로? 개공을 대상으로 한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등록 관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겠죠. 두 번째 뭐한다? 정지 처분을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이다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한 사항을 모아서 언제까지? 역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그죠? 등록 취소하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까지 몇 개?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일까요? 자격 취소. 그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취소 딱 나오면 그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종류가 두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하고 그다음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는 1차죠, 그죠? 부산에서 시험 쳐가지고 부산에서 업하니까. 그런데 이게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불일치하게 되면 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 행정처분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합니다. 뭘 한다고요? 사전 절차를 이행한다. 즉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청문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두 번째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줬죠. 그러면 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세 번째 취소라는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며칠?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네 번째 자격증을 뭐한다? 반납합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하죠. 그런데 분실하게 되면 반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뭘 제출한다?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됩니다. 등록증에도 반납 있죠. 그리고 자격증도 반납하죠. 문제는 사유서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분실해서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유서라는 이 단어는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나옵니다. 아셨죠? 야, 그러면 지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자격 취소 처분, 자격증 반납 대상 기간이죠. 그리고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재교부하게 되는데 재교부 신청도 누구에게 한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는 다시 며칠?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자격 취소 사실을 뭐한다?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서 그죠?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뭐한다? 통지해야 됩니다. 오보통 그랬죠? 5일 이내에 보고하고 통지한다.
보고 통지. 근데 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보고란 말이 없죠. 그래서 보고한다라는 말은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격 정지가 나오는데 자격 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이 소공입니다. 소공을 대상으로 한 자격 정지는 누구의 고유권한이죠?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인데 시도사 중에서 종류가 두 개 있죠. 자격증 교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불일치하게 되면 그 사전 절차는 누가 이행한다? 예,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사예요, 사. 사전 절차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겠죠. 부여하고 결과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뭐 통보해 주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세 번째 뭐 한다? 예, 정지 처분하겠죠. 자격 정지 처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반납이란 말이 없어요. 예, 그냥 정지 처분으로 끝나요. 근데 소공은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죠? 개공에게 고용되어 있고 그러면 개공에 가장 가까이에서 직권해서 감독하는 자가 누굽니까?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자격 정지 위반 사항을 알았을 때,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만다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자,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 사유는 정지 위반 사유입니까? 취소 위반 사유입니까? 정지 위반의 경우다 하는 거 아셨죠? 등록관청이 그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까지 아셨죠? 요거. 그리고 여기 지정 취소가 나오는데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첫 번째 청문을 실시하고 두 번째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일단 누가 누구에게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답을 찾는 요령을 보면 자, 각각의 행정처분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요 하나 지금 빠졌는데 요거는 항상 행정처분 종류 몇 개 있죠? 5개. 세분화시키면 이 5개 가운데 3년이라는 제척기간 그러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그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못한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에만 있다? 업무 정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다. 용어를 보시면 자 지금 했으니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시험 지문에 7일 이내에 반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행정처분 중에 뭘 말합니까? 등록 취소와 뭐 자격 취소 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사유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네, 자격 취소만을 말합니다. 자격 취소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3년 있죠. 3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은 어디에? 예, 업무 정지의 경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단 3개. 그리고 시도지사 중에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혹은 시도지사가라고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그죠? 4개 있습니다. 일단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그리고 자격증 반납 그리고 분실했을 때 자격증 재교부 지금 이 4가지 사유를 쭉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죠. 다 잡니다. 그죠? 그죠? 근데 자격 취소에 대한 뭘 거치죠? 청문을 거치죠. 그 다음에 정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죠. 이걸 우리가 뭘 한다고? 사전 절차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청문과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와 같은 이러한 사전 절차는 누가 이행을 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분류해서 답을 찾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반납이 나왔다. 그러면 반납이 나왔으면 무조건 등록 취소 아니면 자기 취소예요. 보고 사유서 넣으면 다른 치분 다 안 되고 뭐밖에 없어? 자기 취소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치 문제는 딱 분류하시면서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일단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